지금부터 광주 상공에서 회원사 대표 초청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상해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 아름드리 김성진 대표님을 모시고 특강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강의를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김성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김성진 대표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대표님은 1993년 영암 농수산물 직매장 대표를 시작으로 2001년 영암마트 대표, 2007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름드리 대표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100여 개사의 체인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제3회 광주 상공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꾸준한 나눔활동 실천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그럼 김성진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들고 다니는 마이크 없나요? 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서서 강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 좋아하지. 일단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전문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도 아닙니다만 이렇게 좀 부족한 저를 상구 부회장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흑수저입니다. 흑수저로 시작해서 현재는 좀 남들이 봤을 때는 금수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제가 조상을 잘 만난 덕분에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저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도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앞에만 서면 울렁증이 또 떨립니다. 그래서 좀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흑수저 살았던 25년 동안 이렇게 살고 배웠던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이마트는 지금 한 90여 개 이렇게 체인점을 아닌다면 다 사장이 별도이기 때문에, 저는 뜨거나 25년 전에 1993년 초에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다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먼저 말씀드려야지 좀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1969년도에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에 아주 가난한 집에 오남매 중에 제가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은 쌀밥도 먹고 살자. 왜냐면은 그때는 보릿고개 3월 이맘때쯤 되면은 가을에 매장을 하고 나면은 쌀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저희 집 전다 다 해봐야 뭐 4마직 있고 밥 2마직 있어놔서, 왜냐면은 제 할아버지 계시고 또 우리 오남매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 계시고, 근데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친구들은 쌀을 한 절반이나 섞고 보리쌀을 절반이나 섞어서 말 그대로 혼합국밥을 해오는데, 저희 집이 선물달 되면 이제 도시락을 싸고 가야 되는데 깡보리밥만 집에 쌀이 한 톨이 없으니까. 왜냐면은 그때는 정부에서 매사가 수매를 하게 되면은 수매 가격이 훨씬 높다 보니까 집에서 얘들 학비 보탤라 이렇게 가용을 쓰다 보면은 집에 재산이라고 1년 총 수입해도 그때 당시 한 200~300만 원이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하도 이렇게 너무 알찌게 사셨죠. 왜냐면은 보리쌀 밥을 똑같이 밥 3끼 먹는 건 당연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이크 갖고 왔는가요? 마이크 아직 안 갖고 왔는가요? 저희 집은 쌀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저 어렸을 때 제 나름대로 자존심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깡뿌리고만 주니까 저는 도시락을 아예 안 싸거든요. 저희 형님이나 누님은 항상 도시락을 싸고 다니는데 저는 창피해서 친구들 앞에 깡뿌리고만 내놓는 것 자체가 창피하니까 아마 나름대로 어렸을 때는 자존심이 강해서 아마 이렇게 도시락 안 싸고 가고 학교에서 뭐 수업이 끝나면 집에 와서 일단 배는 고프니까 집에 와서 깡뿌리밥을 팥뿌리채로 갖다 놓고 뭐 김치 익은 걸로 해서 그때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배를 뭐 불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또 어렸을 때 그 유년 시절에 나는 꼭 어린이 되면 쌀밥을 꼭 많이 먹고 살려한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가정 이야기를 또 이제 슬픈 가정사입니다만 저희 형님이 이제 많은 공부를 잘해서 80년대 이제 중후반에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에 학생회 부회장을 맡아서 뭐 등록금 추적위원장이라고 그때는 한참 운동권 뭐 학생들이 심했다 보니까 그중에 뭐 체계를 맡아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형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또 이랬던 뭐 집안의 가장 형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또 그로 인해서 어머니께서도 또 80년대 후반에 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군대를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혼자 계시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셨죠. 저도 나름대로 많이 힘들어 했었고, 근데 그때 자포자기 하게 되면은 저희 집안이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겠다 싶어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하루에 뭐 일당 4,000원짜리 첫 직장을 제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저는 이제 공고 출신입니다. 남양주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마이크 들립니까? 예. 똑같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첫 직장을 경기도에 있는 남양주에 있는 대한민국 회사를 갔는데 88년도에 그때 제 첫 월급이 기본급이 12만 원. 뭐 수당, 야근, 뭐 체라 이렇게 해서 하면은 15만 8천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원칙이 어렸을 때 뭐였냐면은 저축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자. 그래서 저는 90% 항상 저축을 합니다. 제 수익금에서.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1년 9개월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한 800만 원을 저축을 해서 그 중에 뭐 형님 학비로 한 400만 원 보태드리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여행 가라고 50만 원 드리고 350만 원 그걸 저축해 놓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퇴리하고 나서 그 사업 자금이 그때도 난 군대에서 또 이렇게 제가 뭐 에피소드라 에피소드인데 그때 첫 2등병 월급이 5,500원 저때 600원에서 6,100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군대에서도 3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그러니까 18만 원을 저축해갖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원칙은 항상 90% 이상 저축을 하자. 지금도 그래서 통장 내에서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이게 없으니까 나는 수저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살려면은 안 놀 때 안 놀고 즐길 때 안 즐기고 그리고 일단은 일만 하고 살자. 그리고 저축만 하고 살자. 이렇게 했던 것이 그 300만 원 근데 제대해서 그 300만 원 갖고 노점상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노점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제가 잘 아시는 분 이제 뭐 이제 가까운 분 어르신인데 그때 당시에 청과 야채 이 포조 매매라 가지고 무장사 배추장사 80년대 90년 초에 상당히 1년에 그때 무파동 있을 때 농산물을 도매업을 하시는데 1년에 그때 당시 돈으로 한 20억을 벌었다는 이야기 듣고 나도 돈도 그렇게 하면 많이 벌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농산물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도 뭐 홀태질부터 해서 농사를 같이 해왔던 거기 때문에 쉽게도 왔었었고 다가와서 영업하는데 크게 부담도 없었었고 그리고 그 300만 원 갖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내가 그 6개월 동안 남 밑에서 일하러 들어갔는데 막상 배달업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트럭을 갖고 오면은
훨씬 더 낫다고 그래서 내가 트럭을 130만 원 주고 기아 전보 타이탄 89년식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갔습니다만은 회사를 할 것도 없고 지금 공판장에 있는 중매인 밑에서 기사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저는 일을 빨리 배우고 싶으니까 그때 당시 기사들 월급이 보통 40에서 50을 받았는데 저는 그냥 조건 없이 한 달에 생활비 10만 원만 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일 배우는 목적이니까 그리고 그 10만 원만 주고 대신 기름값을 넣어주십시오. 해서 6개월 동안 그 밑에서 배우다가 이렇게 노점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만은 이 노점장 하다 보니까 딸기를 이제 밭에서 계약제비하고 이 3월달 되면 그때는 딸기 한참 철이죠. 근데 이제 하루에 딸기밭에서 계약제비를 해서 이렇게 한 30여 농가 60동 그 딸기를 계약제비를 하게 되면 날이 좋은 날은 판매가 다 돼서 도매도 하고 판매가 얼마든지 다 되는데 갑자기 비가 2-3일씩 봄비가 내리다 보면 고객들이 딸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삼겹살을 사서 구워 먹든지 아니면 부침개에서 먹지 과일을 먹지도 않는 거죠. 지금도 하고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도매하고 남은 것을 노점장 나가다가 또 판매가 안 되다 보면은 이제 우연찮게 그 고아원을 이렇게 지나다 오는 길이 있었는데 그때 얘들이 그 고아원이 한 80여 명이 됐는데 여기다 좀 내려주고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아마 제가 기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거기는 고아원 이설을 가고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 사회복지사 하던 분이 지금 제가 후원하던 원장님이 되셔가지고 지금도 꾸준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또 어떤 뜻이? 한 1년간 이렇게 노점상하고 도매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그렇게 많이 벌리지도 않더라고요. 내 생각 같아서는 한 1억도 벌고 싶고 2억도 벌고 싶었는데 그때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한 700만 원 현금에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내 처음에 시작했던 300만 원과 7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이 돼서 이렇게 해서는 큰 돈을 벌 수 없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서 내 가게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영봉동에 현재 지금 본점 자리입니다. 8평짜리 이렇게 가게를 얻게 됐는데 왜 그 영봉동으로 들어갔냐면은 이 수암동이라든가 시내 쪽에는 가게 임대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보통 시내에서 기본 뭐 보증 5천, 6천. 내가 총 가진 돈이 1000만 원에 옆에서 형한테 누님한테 1000만 원, 동생한테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해서 총 내가 유동할 수 있는 돈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뭐 대출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고 그래서 지금 용봉은 그 자리는 보증금 2천이고 월세가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그때 해양도시 가서 폭발하고 나서 바로 그 옆자리다 보니까 뭐 현대 아파트만 있다 보니까 올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이제 내 힘에 딱 맞으니까 그리고 그 아래 저골목에 용봉은 지금 다 먹자골목이 다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가 미나리 밭이고 토마토 밭이고 다 농사를 하는 그런 형태의 포도밭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내 힘에 맞으니까 그 가게를 임대를 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이 노점상 할 때와 가게 할 때 장단점은 뭐냐면은 노점상은 태풍이나 비가 오면은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점은 펼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고객들은 항상 방문해 줄 수가 있으니까 화장 칠 필요도 없고 내 가게에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고객들은 아무 때나 방문해 주니까 그때 내 나름대로 목표가 뭐였냐면 내 가게 10평짜리 하나를 갖고 싶다는 꿈이 그때 노점상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꿈이었겠죠. 그리고 제가 8평에서 나름대로 또 그때 당시에 꿈이 뭐였냐면은 아버지 그때 이제 집안이 어렵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잘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내 집 한 칸 아파트 24평짜리 하나 있었으면 한다는 그런 꿈. 또 하나 현금으로 한 1억 정도 벌어왔으면 그런 꿈. 그리고 가게 1평짜리 내 가게를 갖고 싶다. 그때 당시 1평이면 가게가 보통 한 8천에서 한 1억 정도 되죠. 그리고 아파트는 한 4천에서 5천. 그러면은 총 내 재산이 한 2억 5천 정도 되면은 20대 중반 나이에 크게 성공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때 당시의 꿈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름 그 가게에서 처음에 매출액이 얼마 정도 올라왔었냐면 17만 원 팔고 20만 원. 그때는 카드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현금 받고 그때 당시 그 가게에서 내가 또 나름 목표했던 것이 뭐냐면 하루에 100만 원만 팔자.
그러면 1년에 3억 6,500을 팔게 되면은 20% 나오니까 한 10천 이 정도는 수입이 되겠구나 해서 일단은 6개월 안에 100만 원을 매출 올리는데 처음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러나 3개월 되니까 한 70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일 매출이. 근데 6개월 지나니까 140. 그래서 1년이 지나니까 한 170.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나이에 1년에 1억씩 수입이 되는 거예요. 25년 전 1억이 얼마, 지금 값어치 하면 5억 정도 되겠죠. 그때는 세금 없을 때니까 또 면세 사업입니다, 농사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돈을 어떻게 보면 갚으시 하백이 이렇게 벌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잘했던 거, 우리 주변에서 잘했던 것은, 뭐 지금도 이렇게 노인정에 매월 뭐 과일하고 음료, 술, 뭐 명절되면 떡국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에어컨이나 정수기는 무료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때는 뭐 그 근처에 뭐 몇 군데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1년에 여기 에어컨, 정수기 이런 지원 사업도 1년에 한 8천에서 1억 정도 나옵니다. 저희 매장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와이마트.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어떤 서비스업인데, 그때 당시에는 배달을 워낙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남시장에 시장 보고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면은 저희는 무조건 배달을 해줍니다. 왜냐? 지금 당장은 내 고객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내 고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제 앞에 지나가면 다 무겁게 이고 가거나 들고 가신 분은 내가 무조건 어디까지 가냐고 해서 무조건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한 분, 두 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좋게 나와서 당연히 우리 집에 똑같은 물건 살 일이 있으면 우남시장 가고 제 집으로 오고 공포항공장 갈 일이 있어도 제 집에서 물건을 사게 되고, 제가 지금 거기서 과일 가게만 한 지금 24년 중에 과일 가게를 한 10년 정도 했었죠. 근데 최종적으로 과일 가게 제가 그만둘 때 과일 가게로만 했었을 때 매출이 얼마냐면 연 매출액이 14억이 됐습니다. 하루에 10몇만 원 팔던 과일 가게에서. 그러면 14억을 팔았을 때 마진 계산해 보시면 금방 수익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뭐 그 지역에 사는 고객들 집에, 저는 항상 집에 가면 쌀을 배달 왔습니다 하면은 쌀을 그냥 집 앞에 놓는 게 아니라 가서 쌀 주지에다 쌀을 다 비워주고 옵니다. 뭐 푸대를 빈 포대를 다 들고 오고 쓰레기를 다 들고 오고, 그것이 하나의 고객들한테 감동을 주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은 수박이 아이고 당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저는 무조건 교환을 해줍니다. 고객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왕처럼 대접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그분이 있었기에 현재 제가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런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이 가족이, 이 사람은 아들이 이제 뭐 아들 둘 대학교 이번에 간다 못 간다, 할머니 생신 연재다, 생신 때 되면 내가 또 과일을 한 봉 선물 드리고, 그렇게 노인정에서 영암마트 가서 영암 농산물 직매장 그 과일 가게에서 자기 아들들이, 딸들이, 사장들, 사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명절 때만 되면은 평상시에 제 과일 하루에 3, 400 팔면은 명절 때는 하루에 4천, 5천 원 하고,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지금도 그 장부는 다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때는 저 메모를 요즘 다 선산이 됐습니다. 그때는 다 수기장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하면서 10년 동안 90% 저축하는 것은 그때 당시 10년간 제가 원칙을 지켰었거든요. 그러면은 수익금이 이 하루에 콩나물 2,000원 산다, 돼지고기 뭐 2,000원 산다.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잘했던 건 뭐냐, 악착같이 살아야겠기에 짜장면 외식을 한 번을 안 사 먹었습니다. 진짜. 이게 내가 남들처럼 맞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항상 그렇게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좀 소원이 뭐 지방카 뭐 현금이 그 하는 과정이 제가 한 4년 8개월 정도, 한 3억 정도, 3억 5천 정도 버는 기간이 순수익으로 한 4년 8개월이 걸렸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그 집 살 때, 내 가게 가질 때 그런 기분은 아마 지금 뭐 10억을 벌든 20억을 벌든 그런 느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나름 잘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이 98세 한 5,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그분은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그냥 저희 집은 지금도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만 오렌지 먹고 싶으면 오렌지 하나 까 드십니다. 딸기 드시고 싶으면 딸기 드십니다. 그리고 사과도 깎아 드시고 싶은 거 사과를 깎아 드십니다. 그리고 커피도 타드립니다. 왜냐? 지금 당장은 하나, 두 개 주는 거에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자제분들이라든가 그 주위분들이 홍보를 항상 해주십니다. 이분은 저희 고객으로 18년, 19년 동안 같이 계시면서 한 가족처럼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이렇게 대해주다 보니까 돌아가시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 유언이 뭐였냐,
내가 영암마트에 너무 빚을 많이 졌는데 너희들이 꼭 절대 변하지 말고 좀 감사의 인사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저 돌아가신 솔직히 가보질 못했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나 해가지고 한무섭 자녀일동 해가지고 양말을 나에게 선물 한 20몇 세트를 보내더라고요. 이게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분에는 기억에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90몇 살까지 사시면서. 근데 70대 중반에 만나서 90대 중반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저희 매장에 충원 고객들이 한 만여 분 계십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핸드폰을 01을 쓴다마는 요즘은 다 스마트폰, 저 아마 여기 01을 쓰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 핸드폰 24년이 됐는데 왜 이 핸드폰을 안 바꾸냐. 그때 고객이 지금도 명절 때 되면 과일 50박스만 서울로 보내주세요. 보내주면 주문이 들어옵니다. 제 전화번호에 여기는 3,000명밖에 등록이 안 되는데 한 7,000분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도 한 번씩 전화 오세요. 그렇지 않고 아직도 그 지금 하시냐고. 예,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라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좋은 사과 50박스만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1박스만 주소만 보내니까 그럼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죠. 그래서 그 고객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핸드폰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컴퓨터 이런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신문에도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강조일보 소개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아까 제가 잠깐 아까 소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뭐 매출액이 1,700만 원 한참 잘 나갈 때 일매출이 1,700만 원 그때 17만 원 팔았을 1,700만 원이면 몇 평입니까?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물론 평수는 많이 커지고 땅도 그때는 뭐 가게 1평짜리였는데 지금은 한 1,200, 300평 되니까 부지도 많이 넓어지고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25년 동안 24년 동안 변함없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로 저는 거기서 25년째 이 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딱 결혼식 날 하루문을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20년이 넘었습니다. 1월 11일 날 제가 결혼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뭐 이렇게 공판장에서 새벽에 나가서 저녁 11시,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때는 저 3시간 이상을, 10년 동안은 3시간 이상을 잠을 자보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좀 빠져가지고 5시간 정도 잡니다만은 상당히 뭐 내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지금 내 지점 사장들한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변하지 않기 위해서 원행일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뺑뺑이 까면은 한테 많이 혼나죠. 하루라도 까불이 치면은 많이 혼나고. 뭐 이렇게 점포 뭐 85라는 이 숫자는 현재 작년에 저희 점포 우리 Y마트 여기 점포 수가 될 것이고 85명의 사장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2000이라는 숫자는 우리 식구들이 지금 2000명이 됩니다. 지금 좀 늘어났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 혼자 노점상 할 때 혼자 시작했는데 우리 가족이 벌써 2000명이 됐고 사장이 85명, 90명이 됐고 협력업체도 납품하는 협력사까지 하면 4,000분이 되겠죠. 거기다 고박이 사하면은 4,40명, 16,000명이 Y마트 때문에 더불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그러나 저는 꿈이 200개까지 목표를 잡았으니까 200개 될 때까지는 또 열심히 뛰어봐야죠 나름대로. 그리고 뭐 25년 동안 하루 쉬었다 이런 내용도 아마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먹고 살만하면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사느냐. 근데 제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 초질과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것이 항상 우리 지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다쳤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다시 난 노점장 하기 싫으니까 열심히 삽니다. 아까 대략 이렇게 해서 설명 원래는 뭐 100번 정도 되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매월동 거기 서방주역 건너편에 지금 1200평 그거 저희 물류창고하고 매장 그거 5월 말이나 6월 말 사이에 오픈합니다. 이왕 뭐 저를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Y마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번 구경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점 이제 사장들 만들 때 어떻게 하냐. 우리 사장들을 만들 때는 처음에 사장 할래, 직원 할래 물어봅니다. 사장 할 사람들은 저축을 무조건 70% 이상을 해야 돼. 자기 급여에. 나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럼 최하 2,100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만 쉬어줍니다. 바쁘면 못 쉽니다. 그리고 담배도 좀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걸 제가 강조하냐면은
오너는 오너 닦기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은 직원 닦기 근무를 해야 될 것이고 3년, 5년 동안 배워서 사냥할 사람들이 직원 닦기 일을 배우고 사냥했을 때 꼭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사냥 닦기 제대로 일을 배운 사람들은 절대 아직까지 실패한 사람은 하나 뭐 헛짓거리에서 한 사람은 실패했는데 J.Y.마트는 아직까지 실패한 매장, 정상적으로 가서 실패한 매장 한 군데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잘못돼서 다른 길로 잠깐 없어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병행해서 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저한테 배워서 오너를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실패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식구다 생각을 해라. 모든 고객들. 왜냐면 남이라 생각하고 과일 하나 오렌지 하나 집어먹는데 그거 아까워서 사과 하나 먹는데 이렇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좀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에서 집에 제사 애경사 있으면 다 떡도 돌리고 과일도 돌려드리고 막걸리도 하나씩 하고 이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요즘엔 너무 너는 니꺼 내꺼 따지다 보니까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벽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영업 방치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고객이 한 분 한 분 고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살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직원들이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쪽으로 5년 동안 지금 이제 1年로 현재 번전 전장입니다. 저대 경영학과 3학년 유학 갔다 와서 다니다가 유학 갔다 와서 우리 말바로 왔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만은 5년 반 동안 저축 1억 8천 했습니다. 본인은 저축을 80%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리고 제가 그 친구는 5년 후에 꼭 사장을 해주겠더라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자기가 본 만큼 또 제가 무이자로 지원을 해줍니다. 사장할 친구들한테 한해서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만큼은 제가 무이자로 예전에 2년씩 지원해줬는데 요즘 돈이 제가 딸리다 보니까 1년밖에 못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번 좀 절반 상환하고 또 절반 더 쓰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한 3억에서 자기 자본이 벌써 4억 정도 3억 5천 되니까 그래서 3, 4억 기본적으로 지원해주고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 신용도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대 초반에 30살이 돼가지고 뭐 7, 8억짜리 이번에 11억 들어가지고 그 매장을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1년 매출이 40억에서 50억도 됩니다. 30대 초반에 4, 50억짜리 오너를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겠습니까? 근데 바닥부터 열심히 배워왔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건 젊은 친구들이건 바닥을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바닥을 경험하지 않고는 제가 오너를 절대 안 시켜주니까 내 아버지가 재산이 30억 있는데 그냥 땅 하나 사서 돈을 지어서 매장 하려니까 해주십시오 하면 저는 절대 안 해줍니다. 왜냐? 식당을 하든 뭐 구두방을 하든 뭐 편의점을 하든 바닥을 경험하지 않고는 고객에 대한 어떻게 하는 응대하는 방법 고객을 리드를 하려면 내가 그만큼 알아야지만이 그걸 리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 없는 이 사업 이런 것은 저는 절대 시키지 않지. 예를 들어 저희 처남이 20년 전에 매장을 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차 하나밖에 왜 안 해줄까요? 일요일날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 오전에 종교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일요일날 오전에 가게 문 닫아 있으면은 거기서 얼마나 불편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서운하겠죠. 하나님 때문에 못 가요. 그럼 새벽에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새벽에도 계신 것 같은데 왜 새벽에 가지 왜 꼭 오전에만 가야 되냐 했더니 주일날은 꼭 오전에 가야 된다고 해서 그럼 계속 주일 교회 다니라 했으니까 매장에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편한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라고 제 손이 천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원칙에는 내 가족이건 남이건 구분을 둬서는 안 됩니다. 제가 20년, 25년 전에 우리 직원들 사장 지금 하는 사장들이 1년에 2번씩 해줬습니다. 구정만 하고 추석만 하고 저도 물론 오전에만 잠깐 성묘 갔다 와서 다시 가게 문으로 이렇게 영업했었죠. 이게 이 사업에는 이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여유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과 같은 마음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변치 않고 10년, 20년 가면 어느 사람은 대표자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돌 직원을 하고 있고 이게 10년, 20년 똑같이 우리 사장들이 지금 비교가 많이 됩니다. 어느 친구는 20년 됐는데 벌써 건물 50억짜리 하나 사갖고 있는 친구가 있고 20년 했는데 어떤 친구는 지금도 임대를 해서 겨우 사장을 하는데 수입이 1년에 5억, 7천 어떤 친구는 1년에 4억씩 연봉이 되는데 이런 차이가 분명히 진다는 거죠. 이게
배울 때 제대로 배우고 할 때 제대로 했으면 분명히 1년에 2, 3억, 4억짜리 사장을 할 수 있을 건데 배울 때 어려운 거 배우고 너무 할 때 놀고 그냥 모양새로 앞에서는 하고 뒤에서 놀아보는 친구들은 영원한 팔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주어진 여건은 항상 나는 필요로 하는 존재를 만들어달라. 항상 저 사람은 이쁘니까 서로 데리고 영입하려고 프리하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수들. 잘하는 친구는 웃돈으로 10억씩, 20억씩 주고 스카우트 하려는데 못하는 친구들은 연봉 2천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똑같이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20년 동안 그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연봉 20억, 어떤 친구는 지금도 연봉 2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할 거면은 좀 잘해보자. 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 오티스 엘리베이터를 왜 갑자기 이걸 넣었냐면은 제가 이 사업을 하니까 25년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보다 더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할 친구 있으면 저는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그런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단 열심히 해서 지가 적성에 맞으면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절대 뭐 이렇게 어디 큰 회사들처럼 이렇게 물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전문 경영인한테 이렇게 물려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 오티스 엘리베이터 타보시면 딱 거기에 이제 타이틀 있습니다. 함께한 150년, 함께할 150년. 저도 100년 이상 되는 와이마트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했으니까 죽을 때 돼도 내 후대에도 이렇게 계속 갔으면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 매장은 이제 제 얘기입니다. 아마 아실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매장이 제가 일주할 때 일매출 200, 한 달에 7,500, 1년에 뭐 한 8억, 9억 매출을 하는 이 매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나름 손도 대고 새로 유예를 했는데 이 매장이 매출이 얼마나 컸었을까요? 마치신 분은 제가 와이마트 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후에 일매출액이 200, 한 달에 6천만 원, 1년에 한 7억, 한 2천만 원, 7억 5천 정도 매출이 떴는데 1년 후에 이 매장이 얼마나 떴겠습니까? 우리 와이마트를 바꿔서. 근사치. 1년 후에 저희 와이마트로 매장을 바꿨습니다. 이거 네, 틀렸습니다. 30억. 틀렸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50억? 200원. 네. 다 이제 대형이 짚어 따로 짚은데 여기서 하루에 한 2천, 한 300, 7억인가 한 84억 정도 돼요. 사람만 바꿔줬습니다. 물론 돈은 또 투자를 했죠. 2년 했었죠. 200만 원 팔던 매장이 12배의 매출액이 신장이 됐습니다. 믿기겠습니까? 근데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 바닥부터 배워서 제가 매장 오픈했으니까 제가 직접 해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줬었습니다. 이게 이 모든 것을 매출액을 이렇게 12배 똑같은 자리 사람만 바꿔줬는데 간판만 바꿔줬는데 아까 그 매장하고 금방 안 넘어간 거 이게 거꾸로 빼기 안 되는 거. 이 매장에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남 핑계 저는 대지 말라고 하거든요.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왜 남은 핑계를 대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이쁨 받고 내가 열심히 살면은 이쁨 당연히 받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미움도 나한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남의 탓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제가 아까 책을 우연찮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고 그분이 뭐 70년 동안 너무 좋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다는 그 책을 우연찮게 접하게 됐는데 저희 어렸을 때와 아버지가 그에 대한 7년 전에 작고를 하셨는데 항상 저도 그냥 5년도 집에 퇴근하면 신발 그냥 배강해놓고 그냥 방에 쏙 들어가고 그냥 들어가고 했는데 항상 아침에 나오면 신발이 가지런히 나와져 있더라고. 아버지께서 항상 이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었죠. 근데 최근에 내가 책을 보면서 이걸 느꼈던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자식에 대한 사랑, 부인에 대한 사랑. 아, 이 사소한 거지만.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부터 이렇게 신발을 다 정리를 합니다. 항상. 사소한 것은 사랑을 느끼구나. 나도 앞으로 이렇게 좀 아빠답게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사냥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발 전지를 항상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편야 우리 와이마트는 뭐 1% 포인트 적립해드리고, 고객님들 뭐 지금 매장 어떤 매장은 또 안 들어줄 겁니다. 아마 개념들이 좀 떨어지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꼭 혼내고 선물을 지금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냐면 1,000원만 돼도 배달해드립니다. 소주 한 병도 배달해드립니다. 1,000원짜리 사도 1,100원이면 소주가 올라 1,250원, 1,200원 받습니다. 요즘은. 근데 왜 그 타이틀을 걸었냐면은 소주 한 병, 하루에 고객이 1,000명 오시면 소주 한 병 사는 사람이 한 5분이나 10분이나 될 겁니다. 그리고 급해서 전화 올 때 손님들 왔는데 갑자기 나올 형편이 못 돼. 당연히 배달해드려야 돼. 그래서 간 순간은 저까지만 이렇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 와이마트는 역시 틀리구나. 뭐 배달을 20분 안에 오는구나. 다른 데는 시간 정해서 뭐 오전에 주문하면 12시에 오고 저녁 오후 주문하면 저녁 10시에 온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은 20분, 10분, 뭐 5분 만에 갈 수도 있고 배달이 최고의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님들 얼굴 기억하기, 저도 좀 멍청이하고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일단 한번 오면 그분의 이제 특성이라든가 모든 장단점, 뭘 좋아하고 이런 걸 알아놓으면은 연호하기 아주 편하겠죠. 그리고 전단, 뭐 문자, 캠핑문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오늘 뭐 내일부터 통화공사 들어가니까 저희 와이마트 오면 이번에 7천만 원 경품 걸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제가 뽑기 할 때 잘 뽑아 드릴 테니까 지필 냉장고 뭐 400만 원짜리 뭐 5대 뭐 이렇게 뭐 우리 본부장님이 잘 보더라고. 여기 이제 다른 마트 가지 마시고 와이마트. 또 거기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희 와이마트는 1년에 전단에서 3천만 불을 합니다. 전라남북도 분에서. 저는 1년에 기아차를 50대에서 100대를 팔아줍니다. 보혜술을 위주로 팔아줍니다. 강준행을 90% 이상 이용해줍니다. 그거 뭐냐? 지역 경제를 설립사 해가지고 무료로 제가 항상 20년 전부터 캠페인 해줍니다. 왜냐? 기아차 한 50대 100대 더 팔아주면은 직원 한두 명 더 채용할 거 아닙니까? 강준행도 이용해주면 좀 더 직원 한두 명 더 뽑을 것 같고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도 백화점이나 이런 데 대형마트 뭐 이런 게 특별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동네 앞에 집 앞에서 이왕이면은 다 우리 가족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포인트 있는 분들 와이마트를 바꾸서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그분은 특별한 포인트를 제가 10,000원씩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011-330-4855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해갖고 인증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분한테 바로 포인트 해가지고 만점은 상당히 커요. 저희가 과일 다 박스 선물 줄 테니까 와이마트 포인트 갖고 계신 분 만점 이상 되신 분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그럼 만점 이상 되신 분은 오늘 당장에 제가 만점 보너스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도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차 경품도 기아차만 팔아줍니다. 뭐 카니발, 소렌토, 모니. 저도 지금 기아차만 타고 다닙니다. 트로트, 기아, 공구. 승용차도 K9. 배달차도 모니. 저한테 미치느냐고 그러는데 현대자동차 본부장, 지점장들 제가 강의 가서 기아차 배달 팔아준다고 홍보했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 6년 전부터 불러주지도 않아요. 강의도 못한다고 안 불러주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이용해준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분들 한 분이라도 채용해주게 하려면 와이마트가 많이 성장해야지만 더 나지 않겠습니까? 아까 뭐 기부가 마케팅 이것은 뭐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와이마트 제가 딸기 한 방울이부터 이렇게 몇 방울 드릴 때부터 현재까지 25년 동안 그때는 한 군데로 시작했는데 지금 47곳을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마트에 매년 6억 이상을 현금과 현물로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셔야겠죠? 네. 잘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무료 도서관 저희가 8군데 후원하고 있습니다. 공간 기부, 무료 공간 기부. 부모지간에 맞벌이 하면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맡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형편도 어려운데 뭐 학원 보내나 부담도. 저희 매장 위에 가면 이렇게 무료로 공간 기부하고 또 현금 기부도 해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름 또 잘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렇게 복주관도 있고, 보좌원도 있고, 그리고 구청에 매월 쌀 100포씩, 150포씩 돈도 해드리고 있고, 저희는 한번 기부한 데를 지금까지 끊어본 적은 없습니다. 변함없이 하고 있죠. 계속 매장도 늘어난 만큼 이런 것도 같이. 처음에 1년에 조금만 몇만 원부터 시작해서 기부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많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와이마트를 많이 이뻐해주고, 그리고 저희 교육감이, 저희 팬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저를 많이 사랑을 하고 계시죠. 저도 그러고 사랑을 하니까 서로 이제 뽕을 아닙니다, 그래도.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 이렇게 사업하고 싶다. 나도 열심히 사냥하고 싶다. 지금 한 70명이 이렇게 저희 매장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20대, 19살 때부터 입사를 해서 지금 한 60대 초반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분들은 일단 사장을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고, 또 노력한 만큼 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항상 변함없이 해야겠죠. 인턴십 매년 3, 40명, 50명씩 뽑아서 생존율은 한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왜냐? 힘든 일이 싫다. 내가 이거 다 먹고 사는데 싫다고 이 일을 하냐. 그래서 많이 중간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은 꼭 사냥을 합니다. 1년에 매출 50억짜리, 100억짜리 꼭 사냥을 합니다. 적게는 30억짜리 매출도. 처음부터 꿈도 할 수 없거든요. 조그만 과일 가게 사냥을 해서 몇 년 해서 돈 한 4억 벌면은 또 매장 100평짜리 사장하고 또 돈을 한 15억, 20억 벌었어. 그러면 또 건물 50억짜리 또 사가지고 내가 매장 하면서 또 임대 위에를 임대도 주고. 그럼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빚 보람 하는 노예대 연금 한 달에 1,500, 2,000만 원 나오면 그냥 나이 드신 분 그냥 계속 마누라하고 얘들 손잡고 여행 가셔도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자. 우리 대학교 유통학과도 저대도 작년부터 개설해서 하고 있고 저대도 일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매월 오늘도 교육청에서 2,000만 원대로 신문 보시면 나옵니다만 제가 이게 맞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실제로 기부를 하는 것은 지역에다 거의 미미합니다. 그리고 정식 직원들은 거의 없을 뿐이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 대기업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한 5%는 정식 직원이고 나머지는 다 계약직입니다. 파트타임입니다. 저희는 정식 직원 비율이 80%입니다. 파트타임 20%밖에 안 됩니다. 고용의 질도 틀리죠. 물론 이런 대기업 좀 더 편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삶의 질은 저희 지역에 있는 와이마트 훨씬 낫다. 그리고 사장들이 다 바닥부터 고생해서 해왔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변하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또 나이 꿈이라고 이렇게 적어봤는데 저는 이제 50이 다 됐습니다만 이제 60대 적어들면서 50대 초반만 넣으면은 제가 이제 요즘은 젊은 분들이 저는 이제 3대가 항상 같이 삽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고 저도 아버지 모시고 제 애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만은 3대가 같이 살면은 애들 정서상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애들도 내가 부인하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가게 할 때도 부부지간 같이 마누라는 사과 봉지 싸고 나는 판매하고 이렇게 마누라 밥 해주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애들 부모가 다 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이 먹으면은 홀로 되지. 누가 안 모신다는 자식들이 나 내팽개졌다. 돈 없는데 발로 뻥 차버렸다. 이런 분들 있으면 내가 모셔다가 한 100여 분 정도 같이 더불어서 같이 살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2, 3만 평 해가지고 밭도 좀 일구고 논도 농사도 좀 짓고 해서 같이 더불어서 한 삶은 이런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고 있다.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사는 마을. 이렇게 해서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그리고 언니 오빠 요즘 홀로 대시 일찍 가버리면 혼자 나오면 쓸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해도 지원도 많이 해드리니까 여기 혼자 계신 분들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또 연결도 잘 해드립니다. 제가 30살 해드렸어요. 제가 초원 26살, 재원 4살. 이번 주 일요일 수표도 제가 줄여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과일도 중매해야 되고 사람도 중매해야 되고 매장도 중매해야 되고 저는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가운데서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저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7,000명 중에 내 딸 좀 데리고 와보라. 아들 데리고 가보라. 이거 돌아왔다 싱글 데리고 가서 우리 엮어보라. 이렇게 해서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많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전화하시면은
20살부터 70살까지 다 가능합니다. 나이에 분분하고 해드리니까 무조건 오시면 됩니다. 뭐 이것은 뭐 제가 우리 자세히 안 했으니까 뭐 인생은 80이다. 80부터 요즘 시작 많이 해놨으니까 일단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와인마도 과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딴 데서 한번 맛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대형마트 사지 말고 저는 지역에 있는 농산물 1년에 1,000원 이상 판매를 해줍니다. 지역 농산물 대기업들은 실제로 뭐 지역 따지면 안 됩니다만 수입사라든가 타 지역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주 전남은 농도다 보니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리고 김영란법 때문에 요즘 전라도 이 생산 농가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야기면은 부회장님께서도 힘을 좀 보태가지고 5만 원짜리 하지 말고 10만 원 올려달라. 이번에 그 제가 매출을 보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농산물, 특히 농수, 축산물. 전복 3마리 선물하겠습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고기 100g 선물 안 됩니다. 100g에 뭐 15,000원, 2만 원짜리 어떻게 선물합니까? 제가 10만 원을 사야지만이 선물하는데 시장이겠죠. 그래도 덜 창피하죠. 지금은 저 위에 분들은 그럼 영란이 누님은 이씨 사니까 이거 어려운 사람은 모르거든요. 바닥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이게 얼른 법 개정을 해달라고 주문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힘드니까 이야기면은 대형마트는 카드 수수료가 2.5%입니다. 쟤는 2.34%입니다. 대기업 해주려고 똑같이 경쟁하게끔 해줘야죠. 싸게는 못 줄 겁니다. 그것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제 강연에 잘 못하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셨다고 박수를 한번 치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제 질의 항상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 질의응답을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마음에 드시고 있으면 자그마한 선물을 챙겨야 되는데 오늘 안 챙겨갈 것 같지? 책 있어? 책 있습니다. 제 상품권을 제가 원래 항상 상품을 넣어보야 했는데 이걸 막 교정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이 깜빡 놓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거 책만 몇 권 갖고 왔는데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좀 궁금하다. 어떻게 해왔느냐? 좀 질문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잘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선물을 꼭 드려요. 네. 별로 재미가 없었는가 보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을 예. 그 소득의 90%를 저축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10% 가지고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아. 그 시기에 예, 재능도 예. 있고 예. 또 뭐 주변에 이웃도 있고 또 어떤 데이트도 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뭐 문화예술 이런 걸 즐기는 것도 있을 건데 10% 가지고 그렇게 또 모든 것을 살았을까? 감수하고 살으셨을까? 제가 목표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거기서 절대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저 공장에 갔을 때도 월급 14만 8천 원 첫 월급 받았을 때도 기숙사 생활을 그렇게 하면 한 달에 3천 원밖에 안 받았거든요.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일요일 날 쉬지 않고 저는 차량 택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10년 동안 한 3시간 자고 일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짜장면 한 그릇도 진짜 안 시켜 먹었습니다. 우리 저 지점 사장 지금 이제 부회장하고 있는 동생도 있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한테 그러고 뭐합니다. 그리고 이 책 속에 보면은 아마 조금 제가 어떻게 살았느냐 아마 다 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없는 생활을 원체 해봤기 때문에 안 나가고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이게 하루에 21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일만 하지 않습니까? 3시간 딸랑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벌긴 하는데 쓸 시간이 없어. 360일 하루도 안 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애는 제가 썰을 많이 봐서 70번을 썰을 봤는데 70번째 지금 부인하고 썰본 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70번이나 썰봤냐가 제가 잘나선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지금 형님도 지금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계셨어요. 제가 총각 때 아버지 모시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살 사람이 없었어. 70명이 2명만 오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는 너무 오래 쏘가 안 됐고 친구 여동생인데 지금 마누라는 좋습니다. 그래도 소가지가 없어가고 왜 그 사람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그래서 그럼 좋다 해갖고 제가 11월 27일 날 선거와서 1월 11일 날 45일 만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45일 날. 그리고 이제 선물 한 번에 제가 그때 백화점 원래 안 좋아하는 딱 한 번 백화점 딱 가서 선물 사주고 그때
20만 원 신세계까지 처음에 오픈하는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사고 딱 하루만 사고 끝내버렸어. 근데 딱 한 번. 그래서 이제 마누라가 또 가고 이제 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고맙네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았습니다만 이게 10년 동안 제가 3시간 이상 안 자고 그렇게 일했고 외식이나 사치는 전혀 안 했었고 그래서 삶이 충분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죽을래 하려면 하거든요. 이게 죽을 각오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못할 일이 저는 별다고는 그런 것은 안 되지만은 내가 생활하면서 사는 건 충분히 된다고 저는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급여가 이렇게 적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나중에 1년에 연봉 2억인데 10% 2천만 원 넉넉히 쓰지 않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때는 뭐 2억씩 벌었으니까 그때도 2억이 뭐 상상이라 금액이 지금 우리 친구들이나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죠. 제 나름대로는. 근데 쓰기도 제일 많이 씁니다. 요즘에는 10년이 지나서 15년이 지나고 지금 현재는 25년이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저축은 20%밖에 못합니다. 20%도 채 안 되겠죠. 10%는 하겠죠. 이제 거꾸로 쓰죠. 90%를 쓰고 10%를 저축한다. 그래서 10%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도 노후 생활은 다 돼 있으니까 마누라랑 얘들하고 손잡고 여행 갈 정도는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여행을 막 자료가는 여행을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못 갔어요. 사과바타에 귤밭에는 가봤는데 제가 마음 먹고 회의에 손잡고 2박 3일 3박 4일 가보지 못해서 막내가 내년에 고3이니까 시험 끝나고 한번 3박 4일 4박 5일 겨울에 12월 말에 1월 초에 좀 그때가 좀 한가하니까 가족에게 한번 가기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26년 이제 지나면은 제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한 3박 4일 가족에게 한번 갈까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근데 3시간을 주무셨고 예. 지금은 5시간 이상을 자지 않는다. 예. 이러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건강하게 보여요. 건강 예.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건강 관리 잘 하시는지. 일단 과일을 많이 드십시오. 술, 담배 저는 안 씁니다. 해도 술 섞다. 담배는 끊었고 제가 원래 군대 가기 전에 세사생활 술을 한 잔씩 했었어요. 근데 군대 제대하면서 아예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친구들은 사장할 친구들을 보약 다 지어줍니다. 저도 먹고 있고. 왜냐? 원어든 자기 건강관리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좀 피곤하다고 자기 관리를 못하고 저녁에 술 마시고 하루에 담배 한두 갑씩 핀 사람이 건강관리는 절대 마음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새벽에 야채 시장에 도매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죠. 가면 오이 하나씩 그냥 깎아 먹습니다. 그리고 과일, 뭐 사과, 배, 포도, 거봉, 딸기, 참외 날마다 시식을 해요. 현장 가서 아침에 주례장 보시면 제가 항상 입장합니다.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시장에 제일 먼저 나가서 입찰을 준비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좋아하니까 틈나면 예를 들어서 산에도 많이 다녔었고 조금 짬 나면 이게 내가 술 담배 안 하고 정상적으로 음식을 많이 먹고 많이 활동을 하면 충분히 건강합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해서 뭐 특별히 저는 병원 가지는 않습니다. 하도 번 어쩌다가 간 적은 있습니다만 거의 뭐 병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몸 관리는 자기 몸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이게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박 과장도 살이 항상 찐다고 그럽니다. 물만 먹어도 살 찐다고. 안 볼 때 삼겹살 많이 먹고 오이고 싶은데 살이 막 찌지 않습니까? 먹지 말고 혼자 먹으면 살이 찌지 않습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운동하라고 이랬더니 헬스 끌어줬더니 거기서 한 며칠을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직원들한테 일단 건강이 최고다. 그리고 돈을 지금 조금 벌어보니까 처음에 돈만 보고 쫓아갔는데 막상 지금 조금 25년 정도 이 사업을 해보다 보니 가치 있게 어떻게 쓰느냐, 어떤 목적을 갖고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좀 나름 느꼈거든요. 그래서 남아타고는 세상 부회장님과 저희 고등학교 31년 선배님이십니다. 기경고. 근데 참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느꼈죠. 그리고 물론 그 전에부터 영업적인 측면도 있었고 그런 것이 같이 접목이 됐었었는데 지금은 그 나름대로 참 재밌구나 인생이라는 것이고 사장 하나하나 태어날 때마다 참 오늘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해냈구나. 이게 우리 직원들은 담배 끊으면 보너스 9만 원 줍니다. 1년 동안 약속시키면 못 끊으면 휴일 하루 반납해야 돼.
매워. 저는 항상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약은 내가 책임지고 지어준다. 술은 잘 안 사주더라고. 평온한 보약 지어 먹으라고 그러잖아. 뭐 그런다 해서 내 것은 비싼 거, 집 거 싼 거 그건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80 넘은 그 의원 선생님한테 똑같이 지어달라고 합니다. 다 되셨는가요? 체크하고 본부장님 포인트 맞으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꼭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 있습니다. 예. 진짜 이렇게 나오셔야지. 2, 3년 전에 네. 지월지구 노대동이라는 데서 있었죠. 살았었어요. 네.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영암마트가 이렇게 입점이 돼 있었는데 정말 좋은 장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옆에 한두레 마트, 지금 그렇죠. 천조음 마트로 바뀌었는데요. 네. 한두레 마트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거기가 중간에 한번 폐점을 하고 리뉴얼을 해서 다시 영암마트로 입점이 되었는데 네. 제가 그 가게가 회생이 되는 걸 못 보고 제가 이사를 나왔어요.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가게가 왜 그렇게 안 됐을까? 자리는 좋습니다. 한둘의 자리보다 와이마트라는 네. 자리가 훨씬 낫습니다. 그 친구는 6개월만 배우고 독립해버렸어요. 내가 3년에서 5년을 하라고 항상 제 원칙이 그러거든요. 3년에서 5년 동안 배워야 기본을 알고 가서 사장을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 경쟁을 해서 버텨야 되는데 그 친구는 딱 6개월 수박 거다기식으로 대강 하다가 나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해가지고 처음에 혼자 하는데 아주 잘 됐어요. 진짜로. 근데 그 옆에 한둘레가 한 100평짜리 생겨버리면 이거만 하는데 60평밖에 안 되니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싱을 하는데 쟤는 경험이 많은 친구고 여기는 경험이 없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만세 불러버렸어요. 마누라랑 도와주지. 일단은 쟤는 처음에 시작할 때 부인이 잘 도와줘야 돼요. 같이. 인건비를 내모고 둘이니까 내모고 걸고 들어가거든요. 이 사업이. 근데 마누라가 도와준 척 하면서 안 도와줘요. 그리고 혼자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 친구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해서 1년 만에 저희 딴 데서 6개월 있다가 저희 6개월 있다가 독립해버린 친구니까 처음 매출 잘 떴죠. 근데 역시나 경쟁할 때 경험이 없다 보니 밀려버리죠. 저희 본점은 제가 8평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24년 동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가게는 6번 바뀌었고 주인 그 옆에는 8번 바꿔요. 그 옆에는 4번 바꿔요. 저는 변함없이 제일 적은 가게들 오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가 잘못돼서 또 다른 친구가 넘겼죠. 그 친구가 또 나름 잘했어요. 근데 또 뭐 그 친구가 또 다른 것까지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외길만 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기준하고 다 맞게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올인을 했으면 절대 망할 일은 없습니다. 이 마트는 특별하니 자기 헛짓거리만 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뭐 부도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밤에 이슬을 많이 만든다든가 주님을 많이 만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초상주 영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되죠. 그리고 돈을 좀 보니까 내가 쉽게 돈을 벌여갖다 밤에 뭐 밤못에 뛰어갖고 업소를 해버리는 경우에 간혹가 됐어요. 뭐 이렇게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걸 막 해버리고 거기서 편하게 돈을 번다는 생각에 제가 항상 새벽에 다 시장 나와서 좋은 물건 가져가서 팔고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고객들한테 왕 대접을 해주면은 고객이 딴 데를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고 그 다음에 또 딴 사람이 여기까지 하고 또 잘못되고 그래서 거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그가 어떻게 보면 아주 실패작이죠. 근데 내 갚아도 핑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했으면 절대 망할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바닥부터 제대로 배워야 된다.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좀 드리자면 네. 그 경우만 보면 네. 옆에는 굉장히 큰 마트가 있었고 영암마트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작은 한 네. 90%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오너분의 그 기본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알지 못하니까 네. 그건 모르는 거지만 결국에는 보면 어떻게 보면 규모에서 밀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요새 와이마트가 생겨나가는 대부분의 추세를 보면 굉장히 대형화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예. 정말 크게 점포가 이렇게 되어가고 네, 좀 300도 400도까지 가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점포의 성공이 오너의 자질 같은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모를 가지고 가야 이게 성공하는 건가 싶은 의문이 조금 들어서요. 규모는 40평에도 성공을 하고 50평에도 성공을 합니다. 단 수행력이 떨어지면 좀 밀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24년 전에 그 자리에서 했던 그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고 변함없이 하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은 더 사랑을 해주고 필요한 것은 더 지원도 많이 해주고 내 가족처럼 해주니까
생사하다 보면 그 옆에 잠깐 가겠죠. 경제적보가 있으면. 생사 끝나면 다시 재정보 오겠죠. 근데 그 마음을 변치 않으면은 고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예전에는 아침 7시에 오픈해 저녁 12시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는데 이제 좀 돈 벌다 보니까 아침 8시에 문 열고 저녁 10시에 문 닫아버려요. 그럼 자꾸 고객은 딴 데로 가시겠죠. 그래서 저희 매장은 하루도 문 못 닫게 합니다. 부모 상중에도 문을 못 닫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 했었고. 근데 제가 딱 하루 25년, 24년도 하루 문 닫은 것은 그때 발가게 세 군데 할 텐데 결혼식 날 11시 반에 영상을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밥만 먹고 와서 다 오픈을 해라 했는데 그날 술 먹고 싹 깨버렸어요. 우리 그 동생들이. 그래서 딱 5점이 남겼는데 내 상식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너 죽는다 내가 그러거든요. 절대. 그래서 지금 우리 저희 와이마트 같은 경우는 부모 상중에도 제가 직원을 파견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영업이 정상적으로 해요. 고객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고객이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 상식에. 그래서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기 때문에 마음처럼 대접하고 나는 친하다. 죽으려면 죽은 신유까지 해야 되니까 항상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초진과 제가 항상 그 마음을 변치 않은 것은 새벽에 나오면 아침에 나오면 제가 항상 홍파대에 봅니다. 오십시오. 제가 그럼 과일을 한번 선물 드리고 그럴 테니까 오시면은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번호는 저한테 우리 본부장한테 제가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대신 딴 데치랑 쓰지 마십시오. 저희 그래서 아니 지금 어디 이사가 있습니까? 봉선동. 봉선동에 자리가 봉선동 분들이 봉선동 어떤데요? 어디요? 봉선동. 빽하네. 근데 일단은 저희가 강주 시내 지금 두 군데 매장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올해도 11개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이호수, 전라북도, 평화동, 전주, 그리고 제주도 올 9월이나 10월 하고 삼아주고요. 계속 부동산 개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또 있으십니까? 예. 더 하실 분 있어요? 다음 이사라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마무리하려고. 마무리 앞으로 하십시오. 예. 아니 하십시오. 저는 아니 괜찮.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예. 좀 화정동에 옆에 얼간교회 아파트는 예. 이제 그것이 건물 세입자의 비해라고 하는데 저희가 계약할 때 5년만 계약했어요. 근데 건물주가 5년이 되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쫓겨난 거죠. 10년 썼으면 10년간 버티는데 5년 반 동안 하다 나왔습니다만 이게 세입자의 서름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좋은 자리에 내면서 들어가 버립니다만은 그래서 요즘은 세입 임대 살 때 10년을 계약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한번 투자해 놓으면 10년간 써먹으니까.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쫓겨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입지도 좋고요. 네. 주차하기도 편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한 번씩 있다 보면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10년 계약합니다. 하셨습니까? 네? 네. 이상이니까 꼭 드려야겠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포인트 좀 솔직히 했습니까? 메시지 많았습니다. 그 점포를 네. 없애다는 메시지가 네. 많아가지고. 저희 본부장님한테서 그 정리해서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플러스에서 그 손해까지 해서 20% 추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왜 그러냐면 공지를 다 하겠는데 해나 빠질 수도 있었어요. 전산에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해드릴 때 또 다른 매장 또 그 친구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리상 예, 아니 제가 본부장님 통합 전산 또 되니까 조만간 되니까 우리가 또 바로 여기서 이렇게 보석다 하면은 100% 다 해드리니까 추가로 20%더 플러스해서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물어보실 얘기 있으면 물어보세요. 괜찮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런 기회는 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안 옵니다. 진짜 안 와요. 다 그냥 물어보면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영준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거업주 같은 얘기 있지만 유통의 경험 많으신데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인생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이제 다 자식들도 키우고 그래서 누군가는 다 성공도 시키고 싶고 이런 얘기를 더 많은 사람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되면 어떻게 초청을 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갑니다. 이 일도 바쁘고 그래서 제가 6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쁩니다. 물론 이제 근래에 배운 골프도 좀 열심히 해서 물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이 6가지 일을 합니다. 새롭게 정리했다. 꼭 제가 필요하시다면은 그냥 전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그럼 제가 어려운 데는 그냥 가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그냥 공짜로 가서 해드리고 돈 많은데 오라가면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돈 받아서 제가 쓰냐 또 어려운 데 그냥 다 드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필요하다 요청을 오시면은 꼭 가서 서툴지만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